두산중공업이 국외 기술에 의존하던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해 첫 제품 제작이 마무리 단계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대표 원자력 발전 설비 제작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액화 천연가스 발전 핵심 설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찾은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는 공종률 95%의 270MW급 가스터빈 DGT-6-300H 시리즈 1이 조립되고 있었다. 길이 12m, 무게 320톤의 거대한 은빛 가스터빈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된다. 압축기에서는 상온의 공기를 21대1로 압축하고 연소기에서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 태워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얻은 뒤 4단 날개의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다. 가스터빈의 원리는 항공 엔진과 거의 비슷하다. 항공 엔진이 연소가스로 앞으로 나아갈 출력을 얻는다면 발전용 가스터빈은 토크 출력을 얻는다.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기술을 갖춘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자체 항공 엔진 기술을 갖춘 곳들이다. 목진원 부사장은 가스터빈을 개발하겠다고 하자 경쟁사 한 곳이 2차 세계대전 때 제트 엔진을 개발해 운영해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국내엔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전체 부품만 4만여 개,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특히 고난도 기술이 많이 응축된 부품은 터빈 쪽에 조립된 460개 블레이드다. 자세히 보니 단마다 블레이드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르고 어느 표면도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워낙 복잡한 모양이라 정밀 주조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표면 곳곳에서는 정교하게 계산된 공기의 흐름을 만들 지름 0.6에서 0.8mm짜리 구멍이나 작은 홈도 곳곳에 파여 있다. 연소기에서 가까운 블레이드 2단은 하얗게 세라믹이 코팅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블레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섭씨 1500에서 1600도 이상의 고온과 3600rpm의 원심력이라는 가혹한 운전 조건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금속 제품은 1500도 온도에서 녹아버린다. 이에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녹는 점이 1450도로 높은 니켈 베이스 화금을 소재로 쓰고 특히 고온 가스가 닿게 되는 두 개 단엔 세라믹을 코팅했다. 또 표면에 냉각 공기의 길을 내어 블레이드를 휘감는 에어 커튼을 만들므로써 블레이드에 닿는 가스 온도를 950도까지 낮출 수 있었다. 왼쪽 900여 개의 블레이드가 조립된 곳이 압축기이고 비교적 가느다란 쪽이 연소기 장착되는 부위, 오른쪽이 4단으로 구성된 터빈. 이런 블레이드 등 고온 부품을 주조하고 가공할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지이나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등이 만든 가스터빈을 쓰며 1년에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부품 교체 등에 쓰고 있다. 전채홍 두산중공업 수석은 가스터빈 국외 기업들의 전략은 잉크젯 프린터와 비슷했다며 가스터빈은 비교적 저렴하게 판 뒤 자주 교체해야 하는 고온 부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공급 기업의 이 같은 가격 횡포가 상당한 까닭에 가스터빈 국산화는 진작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돼 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2년 낸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발전 설비는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해 성공하는 등 성장한 반면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를 위한 연구 개발이 위축돼 기술이 낙후되었다며 국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니 독자적인 가스터빈 국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13년엔 두산중공업이 이탈리아 기업 안살도를 인수해 기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막판 불발되는 일도 있었다. 목 부서장은 이탈리아 정부가 전략자산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 없다고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계기로 가스터빈을 가질 유일한 방법은 독자 개발뿐이란 생각을 굳히고 두산중 예산 1조 원을 들여 21개 대학과 중소기업 협업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에너기술평가원 등의 지원 속에 가스터빈 개발 국책과제가 시작된 배경이다. 우여곡절 끝에 개발 완료된 가스터빈은 두산중과 국내 발전 시장 양쪽 모두의 옥동자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며 가스 발전이 기존의 원자력, 석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가스 발전은 석탄과 달리 황산화물과 먼지는 나오지 않고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는 절반가량 배출된다. 두산중공업은 2017년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개본계획과 노후복합발전소, 석탄발전소 리파워링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신규 복합발전소는 18GW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여기에 국산 가스터빈을 사용하면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두산중공업은 국외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미국 가스터빈 보수, 정비 기업 DTS를 2017년 인수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힘써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립을 거의 마친 가스터빈 초도품은 2023년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할 서부발전의 김포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는 한편 두산중공업은 시리즈 2보다 복합 효율을 2%포인트 더 높인 380메가와트급의 후속 모델,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100메가와트급 중형 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은 이번 가스터빈 개발은 국내 230여 개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격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KEFX는 지혜 제품 기반으로 쌍발 엔진 형상의 본체 기본 설계를 시작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F414G200 엔진을 제안한 G사를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G와 롤스로이스의 자회사인 유럽계 유로제트가 경쟁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평가에는 KEFX 체계 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진 관련 국내 협력 업체인 한화테크윈뿐만 아니라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총 2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평가팀은 관리, 기술, 국산화, 비용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일간 평가를 진행했다. GA는 4개 평가 기준에서 모두 유로제트를 앞섰다. 방사청 관계자는 카이는 G와 최종 협상을 거쳐 6월 중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KEFX 적용을 위한 제작과 기술 지원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EFX 엔진 3단계 걸쳐 국산화 추진. 지난 1월 시작된 KEFX 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한다. 개발비는 약 8조 원, 양산비는 약 9조 3천억 원으로 반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중 엔진은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와 기술 협력 생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체 개발을 추진할 경우 기술력 확보에 지나치게 오랜 시일이 소요돼 세대 교체가 장기간 지연돼 전력 공백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 필요한 때문이다. 엔진 공급사로 선정된 G는 시제기 6대와 예비 엔진 분량을 포함해 15기의 엔진을 제공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에 약 2,36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20대의 쌍발 엔진 전투기를 양산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물량은 보충분 포함 260기다. 엔진 구매 비용만 4조 원이 넘는다. GA는 이번 입찰 평가에서 엔진 기술 국산화율을 60%대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GA로부터 엔진과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20에서 2021년까지 GE로부터 조립된 엔진을 직구매 방식으로 10대 도입한다. 2021년부터는 GE로부터 도입한 부품을 국내 업체가 최종 조립해 2대를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에는 국내 업체가 국산화 부품을 장착해 3대에 대해 최종 조립부터 납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엔진 정비의 경우에도 한화테크윈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정비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카이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와 수리온 헬기 등의 엔진이 모두 GE 제품이다. KEFX의 동체 기본 설계는 2018년 마무리된다. 2019년까지 3세 설계를 끝낸 뒤 이를 토대로 KEFX 시제기가 제작된다. 2021년부터 시제기 6대를 출고해 4년간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개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GE 기존 구식 엔진 지적도 업그레이드 협의회야 KEFX의 엔진으로 선정된 GE의 F410-4G200 기종은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A-18E/F 슈퍼호넷이 장착하고 있는 엔진이다. 1980년대에 개발한 F404를 모태로 한 기종이다. F404를 탑재한 FA-18 호넷이 FA-18E/F 슈퍼호넷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여기에 탑재되는 엔진 역시 F414로 변경된 것이다. F414는 원형 모델인 F404보다 주력을 35%가량 높인 게 특징이다. 항공모함 등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함재기 특성상 최대 주력이 경쟁 제품인 유로제트의 엔진보다 높다. 이번 입찰에서 유로제트는 유로파이터 타입 전투기 엔진인 EJ200을 제안했다. GE는 이번에 기존 F414-400을 업그레이드해 주력을 최대 10%까지 높일 수 있는 F414KI를 KEFX 엔진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GE의 F410-4G200 기종이 구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형 엔진이 아닌 1980년대 개발된 F404에서 파생된 기종이라는 이유에서다. F410-4G200 엔진은 유로제트의 EJ200 엔진과 마찬가지로 1995년 초도 비행을 했다. 하지만 EJ200은 상대적으로 신형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위해 개발된 4.5세대 최신의 엔진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GE는 엔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GE는 기존의 초내열 합금보다 무게는 가볍고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세라믹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 기술을 제트 엔진의 블레이드에 적용하면 더 가볍고 연료가 적게 드는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 미 해군은 이미 이 기술을 적용한 엔진을 사용한다. 또 GE는 연료 소모율은 이전 엔진에 비해 25%가 더 적고 주력은 최대 10% 더 높은 최신형 엔진도 개발해놓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무기체계 전문가는 GE가 제안한 엔진이 지금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전투기의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공군이 KEFX를 운영하는 시기는 15년 후인 2032년이기 때문에 구식 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국산화 이전 협상뿐 아니라 향후 KEFX 업그레이드 시 최신 엔진 기술 적용을 위한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